안녕하세요, 헤일리에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저희가 주제, 요지, 목적, 주장, 주제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강의가 되겠죠?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be real 이라고, 자,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Chores are the worst 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가 지금 이미 주장을 했어요. Chore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청소라든지 빨래라든지 이런 집안일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 게 바로 chores라는 단어인데, 그건 정말 최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Those dirty pots and pans taunt you. taunt라는 의미는요, 조롱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취사도구가 pots and pans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From miles away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당신을 자꾸 reminding 하는 거죠. Reminding you that you can't really relax until they are sitting clean and tidy in the cabinet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네가 다 치우지 않는 이상 너는 릴렉스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벗이 등장했네요. Studies have shown that 이하를 얘기해 줬습니다. Doing chores라고 나오면서 특히 언제 starting them at the early age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 자꾸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나왔어요? good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얘는 이미 주제 등장한 거죠. 허드렛 일을 어릴 때 하면 할수록 뭐라고요? good하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와요. according to 라고 나왔으니까 이 according to는 뭐에 대한 뒷받침의 근거예요? 허드렛 일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한 뒷받침 근거가 되는 거겠죠. A family education research expert, kids who were given chores in early lif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애들 어릴 때부터 chores를 했던, 집안일을 했던 애들은 had a more solid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부모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좀 이렇게 굳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을 보니까 but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다 반대 얘기하는 건가? 라고 나왔고 봤더니 there's more 이라고 하는 거면은 앞의 내용에서부터 똑같은 내용이 더 지속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 거기 좀 더 있어.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이 더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허드렛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점을 의미하는 거겠죠. 다음 번은 보니까 These grocery helping, floor sweeping, lawn mowing wonder kids were also found to be 두 번째 self-sufficient.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거죠. 얘도 주제문인 거죠. 그리고 had better grades, 더 성적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주제 다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Strategies for dividing up chores with family members. 각 가족마다 우리가 이제 역할 분담을 하자, 그 의미는 아닌 거고요. Benefits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득, 어떤 것에 대한 이득인 거죠? Doing chore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약간 까다로웠어요. 왜 까다로웠냐면은 명확한 주제문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고 풀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제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child, 처음부터 한 명의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요. A child climb up on a tomb of an unknown warrior, touches something he is not supposed to touch, or is misbehaving 이라고 나왔어요. In a museum, restaurant, school bus, or other public places or event 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아이를 묘사했는데 그 아이를 묘사하는 게 다 부정적으로 묘사했어요. 첫 번째는 걸어 올라가요. 막 올라가는데 그 어떤 사람의 무덤을 막 올라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만지는데 뭘 만지냐면은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진대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행동을 하는데 misbehaving을 하는 거예요. 도서관,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식당이나 학교 버스나 뭐 이런 다른 공공장소에서 안 되는 행동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someone
who is not the child's parents. 그의 부모가 아닌 사람이 접근을 해요. approaches the child or his parents. 그리고 나서 요구를 하는 거죠. ask that he comply with 꼭 알아두세요. 준수하다라는 의미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behavioral expectation, 행동 기대치. 다시 말해 좀 공중 질서 좀 지키세요라고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The child's parent responses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면은 But he's not doing any harm. 아무것도 해치고 있지 않잖아 라고 반응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This may well be true. 이것은 사실이긴 해요. 왜냐면 윗부분에서는 아직 뭔가 남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 되게 피해잖아요. 우리 레스토랑 가는데 애들이 행동 똑바로 안 하면 밥맛 다 떨어지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아마 사실일 수는 있겠지만 yet 이라고 나왔습니다. What if 만약에 we set bottom line 이라고 나왔어요. bottom line은 최종 목적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종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only at the point where child does harm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마지막 최종 지점을 애가 나쁜 행동을 하는 거에만 맞춥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중도덕점 좀 지켜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Once he has hit his little sister 혹은 destroy 이제 이거는 공중도덕을 해치는 거죠. harm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거죠. destroy something valuable, hurt another people, being suspended from school 뭐 파괴시키는 거고 누군가를 아프게 해치는 거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그리고 법도 어기고 이런 것들이 다 or contribute to his parents' marital discord. marital discord라는 거는 이건 불일치가 되는 거고 결혼 생활에 이제 논쟁을 자꾸 불러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앞에서 자그만하게 그냥 조금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이미 막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막을 거야. 이때쯤 막을 거야라고 지금 얘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문장 보니까 This means that the child is actually has to do harm before we say enough. 야, 그 정도면 충분해. 그만해. 라고 할 때 이 순간까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마주하는 거냐? 무언가 정말 해쳤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이냐? 라고 얘가 되물어 보는 거죠. And the limit that the child internalizes is something along the line of anything goes until I actually hurt someone 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뭘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해쳐야지만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라고 내면화시킨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글의 주제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애들이 행동을 잘못했을 때 빨리 멈추게끔 하라 라는 게 주제문이 되는 거죠. 1번에 spoiled children and impact of parent styling은 아닌 거죠. 2번에 stop your child 얘는 주장하는 거죠. 애들이 잘못 행동을 할 때 좀 멈춰라. 뭐 하기 전에 before it harms anyone 누군가를 해치기 전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두 가지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또 다시 이제 헤일리 로직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은 순서 맞추기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Bye bye.